자, 이 사진 보십시오. 한국인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투자하러 간 우리 국민들이에요. 현대차, LG, 에너지앤솔루션 직원들이에요. 비자 기간도 남아 있어요. 물론 비자의 종류가 문제지만 자, 공장 지으러 갔다가 족쇄, 경협, 동맹의 뒤통수. 그러자 외교가에선 한미 관계 정말 괜찮은 거 맞느냐? 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을 미국 당국이 공개했는데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버스에 쭉 일렬로 줄을 선 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허리와 발에도 쇠사슬로 묶입니다. 몸수액도 받고 있고요. 자, 이게 최우방 동맹국 국민들이 당해야 할 장면이냐라는 게 오늘의 논란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느냐라는 게 논쟁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 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역임하신 전수영 원장님, 예. 이게 뭔 일입니까? 사실 저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70년 넘는다. 네. 동맹을 이렇게 해왔는데 동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동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이런 동맹의 관점에서 항상 우호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잘 순응하면서 이렇게 70년을 동맹을 관리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70년 역사 중에 저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위해서 공장을 지어주다가 저런 사태를 겪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분노를 느끼는 사안이고요. 이게 지금 과연 저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공개해서 저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국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됐어야 되는가? 미국에서는 법을 집행했다라는 원론적 차원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동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존중, 예의 이런 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마 사태가 그래도 다행히라도 좀 빨리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 이 사태가 끝나는 것과 관계없이 한미 동맹 관계에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나쁜 이미지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당한 조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앞서 전성호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역대 한미 관계에서는 그래도 돈독한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통상 한미 관계가 돈독하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사전에 귀뜸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 그렇게 못해. 미국 언제 한번 붙어봐. 이럴 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 정부의 귀뜸도 없이 이렇게 대규모 300명 잡아들였다? 한미 관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거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냐?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잘 끝났다고 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미국 저걸 또 몇 달을 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갑자기 수사를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면은 정상적인 한미 관계라면은 사전에 정부 당국 간에 이건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죠. 외교 당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거를 담당하는 최고위층은 백악관의 부비서실장하는 스티브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네네. 수지 와이즈 비서실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강원식 대통령 실장 가셔가지고 핫라인도 터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게 당연히 이렇게 공개가 되면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려질 텐데 그러면은 백악관과 대통령실 선에서 미리미리 문제를 진단하고 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소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저분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그냥 가가지고 미국에 영주하고 체류하려고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불법 체류자하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렇게 조용하게 끝낼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서 저렇게 화면으로 전 세계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CCTV는 저게 그 주요 뉴스로 매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요? 예.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이거 이간되는 걸 제일 바라는 나라가 중국인데 오히려 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이고 하려고 하고 동맹을 중요시하고 한다는 미국이 왜 저런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중국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회복해야 할 문제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실 항의할 일이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비자의 어떤 종류 문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의 비자 종류의 문제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불법 체류자 취급을 당할 만한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은 그런 대접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그런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미 그 정부 간에 고위급 차원에서는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건 모든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비자 문제도 이미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네네. 우리 기업도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계속 시정을 요구했고 우리가 그 특별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이 특별 비자를 받기 위해서 법안도 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또 안 됐던 상황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모두가 알고 있는데 편법을 왜 합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기업들이 공장은 빨리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사용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갑자기 이 시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터뜨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정부도 좀 한국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이 한미 관계에 정말로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좀 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단행적으로 저렇게 써왔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나서는 데는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해 주셨어요. 자, 현재 300명은 구금 상태입니다. 노동자 475명이 체포됐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이에요. 건설 현장을 급습해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 중입니다. 현지 이민 법무사를 저희가 한번 취재했는데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들어보시죠.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하청업체 그다음에 현대 난리가 났다 한 회사에서만 17명이 잡혀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내 직원이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리고 어떤 직원은 전화가 왔는데 물건 쌓는 창고에 숨어서 전화가 왔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인 것 같았어요. 잡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동동거리는 상황이었어요. 자, 체포부터 구금까지 타임라인 순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4일 현지 시각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어요. 지난 6일 체포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 체포한 행위와 별개로 이런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예요, 지금. 자,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도 논란인데, 자, 이 현대입니다, 현대. 다른 기업도 아니고. 함께 보시죠. 포크스턴 이민자 수용시설 수용위원이 1,100여 명. 미 국토부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곰팡이와 낡은 샤워시설, 벌레, 변기 고장 등 다수 발견,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곳이에요. 해당 시설 구금자 수용 환경이 감옥보다 열악하다, 음식물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그런 열악한 곳에 현재 구금이 돼 있습니다. 자, 뭐 참 전주혜 의원님, 현대예요, 현대 LG. 미국에게 엄청난 막대한 투자를 해주기로 사실은 정부 간의 협상의 뒷감당을 제일 크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현대자동차가 짓고 있는 지금 이 공장이 2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투자한 조지아주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투자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의선 또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오히려 트럼프로부터 또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러한 감사의 인사까지 받았죠. 네네. 근데 결국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좀 뺨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 공장을 지어주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이 지금 현대자동차와 LG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짓고 있는 그 노동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결국은 이렇게 구금한다는 것은 저는 동맹에 대한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진짜 미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분들이 아까 전성훈 비서관님도 사실 격앙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냐하면 저분들이 그 지금 비자 기간이 지난 분도 아니에요. 예. 일단 비자는 있습니다. 비자는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취업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저렇게 손발이 묶이는 좀 저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 이민이라는 것은 저분들이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니죠.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단기간 지금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불법 이민 이분들은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실 히스패닉 분들이 많죠. 이번에도 히스패닉 4명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민 300명을 지금 구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이 체포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보기식으로 이제 보여줬다.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한미 지금까지 근데 미국은 통상 외교에 우방국인 있어서 한국에게 이런 대접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열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3,500억 달러에 얹혀서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얻은 게 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상적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 행정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 비자 없이 워닝을 주는 많은 거죠.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예. 문제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행정 지도를 먼저 통해서 뭔가 경고를 주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만약에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패싱을 하고 가장 최종적인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런 구금을 했다는 것은 저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큰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훈식 실장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잘 교섭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 주에 그러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 전세기 띄운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행정 절차라는 게 미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이분들이 구금에서 풀려나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전세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저도 미국 생활 해봤습니다만 절차가 굉장히 한국보다는 절차가 굉장히 좋게 보면 신중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행정 절차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그 정부가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지금의 단계에 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구금됐다는 장소도 굉장히 열악해요. 위생 상황도 안 좋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 불과 2주 전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라는 대통령실의 이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한미 관계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투자해주기 위해서 미국을 돕기 위해서 그것도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 취급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혹시 비자 문제 말고 한미 간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었잖아요. 한 번은 SNS로, 한 번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때 구두로 발언했었는데, 한국에서 무슨 뭐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미군 기지에 압수수색을 펼친 것 등등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도 있었는데, 정상회담 통해서 잘 설명된 거 아니었던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조 변호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예컨대 저하고 조 변호사하고 같이 에스타로 비자 받아가지고 마치 관광하러 간 것처럼 한 다음에 네네. 저런 건설 현장에 이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1,800원씩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딱 걸렸다. 그 저희 같은 사람이 우르르 한 몇십 명 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게 구금하지 말고 빨리 추방해라, 한국으로 송환해라, 이렇게 돼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방국의 국민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중범죄자 다루듯이, 무슨 테러리스트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다가 조지아에다가, 조지아 하면 그렇게 뭐 뉴욕이나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아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몇 평을 투자하냐면 1,176만 제곱미터를 현대에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356만 제곱평이고요. 이거는 그 판교보다도 더 큰 그 규모입니다. 얼마를 갖다 투자했는지 몇십 조를 투자를 갖다가 한 거고, 그런데 투자를 하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공장 지을 때 미국 사람을 노동자로 써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기숙사 짓고 뭐 이렇게 아파트 짓고 이런 공사가 아니잖아요. 아주 정밀한 공장을 짓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어디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부품 조립을 하려면 미국에 그만한 기술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스타라고 한 비자를 이용해가지고 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그 현대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공장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요. 이 350만 평의 그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이미 기공식이 언제였었냐면요. 2022년 10월 25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준공은 언제였냐면 5월 3월 27일이었어요.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저 그 현장에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조인트 벤처한 공장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왜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마치 그냥 뭐 이렇게 폭도들 진압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앞뒤가 안 생각이 맞는다? 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전에 이제 전 비서관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돈 주고 뺨 맞은 그런 꼴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이스라고. 아이스가 이제 투자 이민국인데, 그 집행국인데, 아이스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방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오산 미군 기지 털 수 있었느냐, 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특검이 알아서 한 일이고 나는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트럼프도 비슷하게 이건 내가 할 바가 아니고 그냥 아이스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한미 간의 대통령이 이와 같이 중대한 그런 현안에 있어서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대한민국 역사상 진짜 전 비서관님 말씀처럼 한미 관계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던 적이 또 있었는가, 전 참 참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